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제일 먼저 드십니까? 아, 오늘도 살았구나. 하는 안도감입니까? 아니면 또 하루를 버텨야 하는구나. 하는 막막함입니까? 여기 두 사람의 아침 풍경이 있습니다. 먼저 80세 김영감님의 하루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영감님은 눈을 뜨는 것부터가 전쟁입니다. 창밖은 이미 환하게 밝았는데 이불을 걷어내고 몸을 일으키는 데만 30분이 걸립니다. 밤새 굳어버린 허리는 펴지지 않고 무릎에서는 뚝뚝 소리가 납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뻣뻣해서 주먹을 쥐었다 펴는 것도 힘이 듭니다. 아이고 삭신이야. 소리가 절로 나오죠. 겨우 몸을 일으켜 화장실에 갑니다. 시원하게 볼일을 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잔뇨감 때문에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리느라 잠은 쪼개져서 늘 피곤합니다. 거울 속 얼굴은 푸석푸석하고 눈 밑은 퀭합니다. 겨우 세수를 하고 식탁에 앉습니다. 김영감님의 밥상에는 밥그릇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약통입니다. 형형색색의 알약들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관절약, 거기에 소화제랑 위장약까지 챙겨야 합니다. 이 약들을 다 먹어야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다는 생각에 입맛은 뚝 떨어지고 맙니다.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약을 한 움큼 털어 넣습니다. 물배가 차서 속이 더부룩합니다. 거실 소파에 힘없이 기대앉아 달력을 봅니다. 동그라미 쳐진 날짜들이 빼곡합니다. 빨간 동그라미, 파란 동그라미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친구들 모임이나 손주 오는 날이 아닙니다. 내과는 모레, 정형외과는 글피, 안과는 다음 주 예약입니다. 온통 병원 예약 날짜뿐입니다. 김영감님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쉽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병원 숙제하러 다니는 것 같아. 이게 사는 건가 싶어 서글픔이 밀려옵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습니다. 등산도 다니고 친구들과 술잔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몸이 하나둘 고장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병원과 약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하기도 겁이 납니다. 괜히 아프다고 했다가 병원비 걱정시킬까봐 그냥 잘 있다 끊어라 하고 맙니다. 세상은 100세 시대라고 축복이라는데 김영감님에게는 그 100세가 너무나 멀고 험난한 고개처럼 느껴집니다. 반면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98세 박 할머니의 아침은 다릅니다. 알람 시계도 없는데 새벽 5시면 눈이 번쩍 떠집니다. 몸이 가볍습니다. 기지개를 쭉 펴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창문을 활짝 열고 신선한 아침 공기를 가슴 깊이 들이마십니다. 아이고 상쾌하다. 오늘 공기가 참 달구나. 할머니는 가벼운 걸음으로 베란다 텃밭으로 나갑니다. 어제 심어둔 상추가 얼마나 자랐나 궁금해서입니다. 푸릇푸릇 올라온 새싹을 보며 아이처럼 좋아합니다. 어머나 밤새 이만큼이나 자랐네. 기특하기도 해라. 할머니의 손길에는 생기가 넘칩니다. 물을 주고 잎을 닦아주며 식물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향합니다. 아침 식사 준비하는 도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집니다. 탁탁탁 소리와 함께 보글보글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구수하게 퍼집니다. 오늘 점심은 뭘 해 먹을까? 냉장고를 여는 할머니의 얼굴에는 고민이 아닌 설렘이 가득합니다. 누가 해주는 밥이 아니라 내 손으로 내 입맛에 맞게 차려 먹는 밥상입니다. 그 소박한 밥상 앞에서 할머니는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오늘도 내 발로 걸어서 밥을 차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식사를 마치고 달력을 봅니다.
병원 가는 날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신 경로당 노래 교실 가는 날, 복지관에서 그림 배우는 날, 그리고 주말에 손녀딸 오는 날이 빨간 하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할머니는 거울을 보며 곱게 단장을 합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미소가 고와서 소녀 같습니다. 지팡이도 없이 꼿꼿하게 걸어나가며 동네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참 좋죠? 사람들은 할머니를 보며 수군거립니다. 저 할머니가 내일 모레 100살이라며? 어쩜 저렇게 정정하실까? 병원 문턱 한 번 안 밟고 사신다며? 다들 부러워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후를 맞이하고 싶으신가요? 김영감님처럼 눈 뜨는 게 두렵고 약으로 하루를 버티는 삶인가요? 아니면 박할머니처럼 눈 뜨는 게 설레고 내 발로 걷는 삶인가요? 당연히 박할머니처럼 살고 싶으시겠죠. 누군들 아프고 싶어서 아프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3.5세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장수 국가에 속합니다. 오래 살게 된 건 분명 축복입니다. 과거 진시황이 그토록 원했던 불로장생의 꿈에 가까워졌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싶은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건강수명입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활동하며 사는 기간인 건강수명은 고작 66.3세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사이에는 약 17년의 격차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평균적으로 인생의 마지막 17년을 병원 침대에 누워서 혹은 약 봉투를 달고 살면서 보낸다는 뜻입니다. 17년입니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내 몸 하나, 내 마음대로 가누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어야 한다면 그게 과연 축복일까요? 밥 한 숟가락 넘기는 것도 힘들고 화장실 가는 것도 남의 손을 빌려야 한다면 그건 장수가 아니라 형벌일지도 모릅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눈치 보고 평생 안 먹고 안 입고 모아둔 노후 자금이 고스란히 병원비와 간병비로 빠져나가는 걸 지켜봐야 한다면 그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죽는 게 진짜 지옥이야.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 농담처럼 던지시는 이 말이 오늘따라 유난히 서늘하게 가슴에 박힙니다. 유병장수, 병을 안고 오래 산다는 이 말이 어쩌면 우리 시대의 가장 슬픈 자화상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기 병원 문턱 한 번 밟지 않고도 100세까지 꼿꼿하게 허리 펴고 살아가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니까요. 그분들은 김영감님이 될 뻔한 운명을 박할머니의 운명으로 바꾼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는 의사들도 모르는 아니 의사들도 깜짝 놀라는 특별한 비밀이 있습니다. 돈이 아주 많아서 비싼 관리를 받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박할머니는 평생 시장에서 장사하며 사신 서민입니다. 타고난 유전자가 좋아서일까요? 아닙니다. 박할머니의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달랐던 걸까요? 그 비밀은 아주 사소하고 놀라울 정도로 단순한 매일의 습관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하루의 루틴, 몸을 대하는 마음가짐, 밥 한 숟가락을 먹는 태도, 잠자리에 드는 생각, 이런 작고 사소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10년 뒤에 내 몸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비밀을 여러분께 낱낱이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병원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돌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게 될 것입니다. 약 봉투 대신
향긋한 과일을 집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늙는다는 게 이렇게 근사한 일이구나 하고 안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소독약 냄새와 기계음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향긋한 밥 냄새와 따스한 햇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럴 자격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지금부터 눈 크게 뜨고 귀 기울여 주세요. 우리 주변에는 건강 박사라고 불리는 분들이 꼭 한두 분씩 계시죠? 제 지인 중에 김씨 아저씨가 딱 그런 분이셨습니다. 공무원으로 정년 퇴임하시고 나서 이제부터는 내 몸 챙기며 살겠다고 아주 작정을 하셨거든요. 김씨 아저씨의 하루는 건강으로 시작해서 건강으로 끝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공복 혈당을 체크하고 혈압을 재서 수첩에 꼼꼼하게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복에 좋다는 미지근한 물 한 잔에 오메가3, 비타민, 유산균 등등 좋다는 영양제란 영양제는 다 챙겨 드셨죠. 밥상에는 현미밥에 채소 반찬만 올라왔고 짠 거 맵고 단 거는 입에도 안 대셨습니다. 친구들이랑 모임이 있어도 나는 건강 관리해야 한다. 며 술 한 잔은커녕 기름진 고기 한 점도 드시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면 만보기를 차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거르지 않으셨죠. 오늘 만보를 못 채우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발을 질질 끌면서도 기어코 숫자를 채우고 들어오셨습니다. 저녁에는 건강 관련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거기서 하라는 대로 스트레칭을 하고 몸에 좋다는 건강식품을 또 주문하셨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다들 혀를 내두르며 부러워했습니다. 김서방, 자네는 100살이 아니라 200살까지 살겠어. 우린 아파서 골골대도 자네는 팔팔할 거야.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끔찍하게 건강을 챙기던 김씨 아저씨가 이른을 갓 넘긴 나이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운동을 하러 나가시다가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끼고 그 자리에 주저앉으신 겁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이웃이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겼지만 한쪽 팔다리에 마비가 와서 지금은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병문안을 갔다가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과도한 건강 염려증이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건강해지려고 그렇게 노력하셨는데요.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운동을 즐기면서 한 게 아니라 숙제처럼 의무감으로 하다 보니 몸은 쉴 틈이 없었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항상 높았습니다. 거기에 몸에 좋다는 걸 너무 이것저것 챙겨 드셔서 간이 해독하느라 무리가 갔고요. 혈압이 조금만 올라도 불안해하고 소화가 조금만 안 돼도 큰 병 아닌가 걱정하고 마음이 항상 긴장 상태였던 게 혈관을 수축시켜서 결국 터져버린 겁니다. 건강해지려고 했던 치열한 노력이 역설적이게도 병을 부른 셈이었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병상에 누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가 미련했어. 몸 챙긴다고 유난 떨다가 내 명을 내가 재촉했어. 먹고 싶은 거 참고 놀고 싶은 거 참아가며 살았는데 남은 게 이 마비된 몸뚱이 하나라니 너무 억울해. 반면에 저희 동네에는 소문난 여장부 박 할머니가 계십니다. 올해 연세가 98이신데 병원 기록이 너무 깨끗해서 의사들도 신기해한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건강 비결을 여쭤보면 호탕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 그게 뭐 별거 있어? 난 그냥 오늘 하루 즐겁게 사는 게 최고야. 아프면 아픈가 보다 하고 나으면 나았나 보다 하지 뭘 그리 전전긍긍해. 할머니는 영양제 대신 박하사탕을 드십니다. 입이 텁텁하면 사탕 하나 물고 오물오물거리시죠.
억지로 하는 운동 대신 동네 마실을 다니십니다. 지팡이도 없이 뒷짐지고 동네 한 바퀴 휘 돌아보고 경로당 가서 친구들이랑 화투 치고 수다 떨고 그러다 배고프면 집에 와서 밥 쓱쓱 비벼 드십니다. 식단 관리요? 그런 거 없습니다.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드십니다. 물론 과식은 안 하시죠. 그냥 배부르기 전에 숟가락 딱 놓으십니다. 소화제 한 번 안 드시고 배탈 나는 법도 없습니다. 다리가 얼마나 튼튼하신지 장날이면 시장 바구니 들고 언덕길도 성큼성큼 오르십니다. 젊은 사람도 숨차서 헉헉거리는 길을 할머니는 콧노래 부르며 올라가십니다. 할머니 힘들지 않으세요? 여쭤보면 힘들면 쉬었다 가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 하십니다. 비가 오면 오늘은 무릎이 쑤시네. 하고 그냥 푹 주무십니다. 억지로 운동하러 나가지 않습니다. 몸이 쉬라고 하면 쉬고 움직이라고 하면 움직입니다. 그렇게 몸이 시키는 대로 물 흐르듯이 사셨는데 어느새 100세를 바라보는 나이가 되셨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김씨 아저씨를 쓰러뜨리고 박 할머니를 지켜준 걸까요?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건강상식이 혹시 틀린 건 아닐까요? 우리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약을 먹고, 더 많이 운동하고, 더 자주 검사받고. 하지만 100세 무병장수 노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들은 무언가를 더하는 게 아니라 덜합니다. 걱정을 덜하고 욕심을 덜 부리고 몸을 덜 괴롭힙니다. 병원은 병을 고치는 곳이지 건강을 지켜주는 곳이 아닙니다. 내 몸의 주인은 의사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김씨 아저씨는 건강을 목표로 삼고 숙제하듯 몸을 관리하고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내 몸을 내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몸도 떨고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풀리는 유기적인 생명체입니다. 박할머니는 건강을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사는 수단으로 몸을 대했습니다. 몸을 이겨 먹으려 하지 않고 몸과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아프면 달래주고 힘들면 쉬어주면서요. 이 작은 생각의 차이가, 태도의 차이가 10년 뒤, 20년 뒤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7가지 습관은 너무 사소해서 피식 웃음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거창한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장담컨대 이 사소한 습관들이 하루하루 쌓여서 10년 뒤 여러분을 요양원 침대가 아닌 꽃놀이 가는 관광버스로 안내할 것입니다. 아니, 뭐 대단한 비법이라도 있는 줄 알았더니 마음가짐 차이라고요? 그거야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혹시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건강을 위해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라는 말,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말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점에 가면 널린 게 건강 관련 책이고 TV만 틀면 의사 선생님들이 나와서 온갖 건강 정보를 쏟아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아픈 걸까요? 왜 나이가 들수록 병원은 더 붐비고 약 봉투는 늘어만 갈까요? 그건 우리가 아는 것과 사는 것을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몸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씨 아저씨처럼 건강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오히려 건강을 해치거나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 하며 지레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진짜 비법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가까운 곳,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제가 만난 100세 어르신들의 공통점은 놀랍게도 병원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아예 안 가시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병원을 내 몸을 고쳐주는 곳이 아니라
내 몸 상태를 확인하는 곳 정도로 생각하십니다. 주치의 선생님께 선생님, 제가 요새 소화가 좀 안 되는데 큰 문제는 없죠? 하고 가볍게 묻고 오십니다. 반면 유병장수의 길을 걷는 분들은 병원을 구세주처럼 여깁니다. 의사 선생님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고 약 한 알이라도 빼먹으면 큰일 날 것처럼 불안해하십니다. 이 차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주도권입니다. 내 건강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느냐 아니면 병원과 약에 넘겨주었느냐의 차이입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은 내 몸의 주인은 나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의존하기보다 내 몸의 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 좀 피곤하네. 일찍 자야겠다. 속이 좀 더부룩하네. 저녁은 건너뛰어야겠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비밀 노트의 핵심입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풀어드릴 7가지 습관은 거창한 운동법이나 식단표가 아닙니다. 헬스장 끊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유기농 식품만 먹으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거 하지 마세요. 라는 말에 더 가깝습니다. 애쓰지 말고 참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돈 한 푼 안 들지만 억만금을 줘도 살 수 없는 건강을 선물해 줄 습관들입니다. 첫 번째 습관, 바로 건강을 목표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네, 건강해지려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데 건강을 목표로 삼지 말라니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황당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건강을 목표로 삼는 순간 우리 몸은 관리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만보를 걸어야 하고 칼로리를 계산해야 하고 혈압 수치를 맞춰야 하는 숙제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숙제는 하기 싫은 법이죠. 억지로 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쌓이고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박할머니를 보세요. 할머니는 나 건강하게 살 거야 하고 결심하고 사신 적이 없습니다. 그저 오늘 날씨 좋으니 꽃 구경 가야지. 손녀딸 오니까 맛있는 김치 담가야지. 하며 하루하루 즐겁게 사셨을 뿐입니다. 텃밭을 가꾸는 건 운동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추 키우는 재미 때문이고 동네 마실 나가는 건 걷기 운동이 아니라 친구들 만나 수다 떨기 위해서입니다. 목적이 건강이 아니라 즐거움이었던 겁니다. 즐거움이 목적이 되면 건강은 덤으로 따라옵니다. 즐거워서 웃으면 엔도르핀이 돌고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재미있어서 움직이면 근육이 생기고 관절이 튼튼해집니다. 맛있어서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영양분이 쏙쏙 흡수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이치입니다. 억지로 애쓰면 탈이 나지만 즐겁게 흐르면 병이 낫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이거 몸에 좋다는데 억지로라도 먹어야지. 아이고 무릎이야. 그래도 오늘 할당량은 채워야지. 하면서 인상 쓰고 계시지는 않나요? 당장 그 생각부터 내려놓으십시오. 그 생각이 여러분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놀고 먹으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애쓰지 말라는 말은 방치하라는 뜻이 아니라 순리대로 하라는 뜻입니다.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아프면 쉬라는 우리 몸이 보내는 가장 기본적인 신호를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그리고 특히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시니어 세대는 이 단순한 진리를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다. 부지런해야 성공한다. 라는 말에 갇혀 몸이 보내는 비명소리를 외면해 왔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남은 인생 숙제하듯 쫓기며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 몸을 쥐어짜서 건강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보듬고 어루만져서 건강이 저절로 깃들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습관부터는 더욱 구체적이고 실천하기 쉬운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장의 80%만 채워라. 잠과 싸우지 마라.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라. 하나같이 고개가 끄덕여지고, 아, 내가 그래서 아팠구나. 하고 무릎을 치게 될 이야기들입니다. 이 습관들은 마치 오래된 보물지도와 같습니다. 지도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병원은 멀어지고 활기찬 일상이 여러분을 맞이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100세 무병장수의 길, 그 두 번째 걸음을 내딛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습관인 건강을 목표로 삼지 않기가 마음의 준비였다면 이제부터 알려드릴 두 번째 습관은 몸으로 실천하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입니다. 바로 배가 다 차기 전에 수저를 놓는 것입니다. 아니, 나이 들면 기력이 달려서 밥심으로 산다는데 많이 먹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도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른들이 밥이 보약이다. 라고 하시며 고봉밥을 꾹꾹 눌러 담아 주실 때 그걸 다 먹어야 튼튼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100세 어르신들의 식탁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밥그릇이 놀라울 정도로 작다는 것입니다. 종지 그릇보다 조금 더 큰 정도랄까요? 90세 이 할머니 댁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점심때가 되어 밥상을 차려주시는데 할머니 밥공기가 제 밥공기의 절반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할머니, 밥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어디 편찮으세요? 제가 걱정스레 묻자 할머니는 빙긋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이만큼이면 충분해. 더 먹으면 내 속이 힘들다고 아우성치는데 내가 왜 미련하게 더 먹어? 할머니는 식사를 하시다가도 배가 80% 정도 찼다 싶으면 미련 없이 수저를 내려놓으셨습니다. 반찬이 아무리 맛있어도 밥이 딱 한 숟가락 남았어도 멈추는 겁니다. 아깝게 그걸 남겨요? 내 몸이 쓰레기통이냐? 남은 거 아깝다고 억지로 밀어넣으면 그게 다 독이 되는 거야. 할머니의 그 말씀이 제 머리를 띵하게 때렸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아까워서 혹은 몸보신해야 해서 억지로 먹고 있습니까? 꽉 막힌 고속도로를 상상해 보십시오. 차들이 빽빽하게 들어차서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 말입니다. 우리 위장이 딱 그렇습니다. 음식을 가득 채워 넣으면 위장은 그걸 소화시키느라 젖먹던 힘까지 써야 합니다. 소화하는데 에너지를 다 써버리니 면역세포들이 일할 틈이 없습니다. 반면 위장을 비워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위장이 아이고 이제 좀 살겠다 하며 콧노래를 부릅니다. 남는 에너지는 손상된 세포를 고치고 독소를 배출하는 데 쓰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장수 마을에는 하라하치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가 80% 찼을 때 먹는 것을 멈추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그럼 배고픈 걸 어떻게 참아요? 물론 처음엔 쉽지 않습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밥그릇 크기부터 줄여보십시오. 큰 그릇에 밥만 담는 것보다 작은 그릇에 가득 담아 먹는 게 시각적으로 더 만족감을 줍니다. 그리고 식사 중간에 딱 한 번만 수저를 내려놓고 1분만 쉬어보세요. 아, 내가 지금 배가 부른가? 하고 몸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이제 그만 먹어도 될 것 같아. 라는 신호가 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 그것이 100세 장수의 두 번째 비밀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운동하지 말고 움직임을 저축하라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지 말라고요? 의사들은 숨 찰 때까지 운동하라고 난리던데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몸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운동 대신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하는 활동을 하라는 뜻입니다. 제 친구 중에 헬스장에 큰 돈을 들여 등록한 녀석이 있습니다.
매일 1시간씩 러닝머신 위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뛰고 옵니다. 그런데 집에 오면 어떻게 하느냐? 소파에 털썩 드러누워서 리모컨도 발가락으로 집으려고 합니다. 아이고 힘들다. 오늘 운동 다 했다. 하면서 꼼짝도 안 합니다. 반면 옆집 사는 85세 최영감님을 보십시오. 영감님은 평생 헬스장 문턱에도 가본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가만히 계시질 않습니다. 아침 먹고 나면 빗자루 들고 마당을 쓸고, 점심 먹고 나면 텃밭에 물 주러 나가고, 저녁 먹고 나면 동네 경로당까지 슬슬 걸어갔다 오십니다. TV 보면서도 가만히 안 계십니다. 빨래를 개거나 발바닥 지압을 하거나 끊임없이 꼼지락거리십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헬스장 다니던 제 친구는 무릎 연골이 닳아서 수술을 받았는데, 최 영감님은 아직도 지팡이 없이 두 발로 산소 성묘를 다니십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1시간 고강도 운동을 하고 나머지 시간을 앉아서 보내는 사람보다 하루 종일 저강도로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고 합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몰아서 쓰는 기계가 아닙니다. 기름칠하듯 살살 꾸준히 움직여줘야 녹이 슬지 않습니다. 그럼 뭘 어떻게 움직이라는 겁니까? 거창한 게 아닙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 보세요. 10층까지 걸어 올라가라는 게 아닙니다. 딱 2층이나 3층까지만 걸어보는 겁니다. 리모컨 가지러 갈 때 귀찮아하지 말고 벌떡 일어나서 다녀오십시오. 설거지할 때 뒤꿈치를 들었다 놨다 해보십시오. 버스 한 정거장 미리 내려서 걸어오십시오. 이런 사소한 움직임들이 하나둘 모여서 근육 저금통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이 저금통이 빵빵해지면 나중에 낙상 사고가 나도 뼈가 부러지지 않고 감기에 걸려도 며칠 앓고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운동을 숙제로 생각하면 하기 싫지만 생활로 받아들이면 할 만합니다. 몸을 가만히 두지 않는 것, 그것이 돈 안 드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자, 이제 먹는 것과 움직이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다음은 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잘 먹고 잘 움직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잘 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 들수록 이 잠이 말썽이죠? 밤새 뒤척이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분들, 수면제 없이는 잠들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네 번째 습관은 바로 이 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잠과 싸우지 말고 친구가 되라. 100세 어르신들은 불면증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그 지혜로운 해법이 공개됩니다. 네 번째 습관은 바로 잠과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고, 선생님. 잠 못 자는 고통을 모르셔서 그럽니다. 밤새 말똥말똥하게 천장만 보고 있으면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에요. 네, 압니다. 불면증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끔찍한 고통이죠. 나이가 들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줄어들어 잠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자연스러운 현상을 병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고치려고 덤벼드는 데 있습니다. 저희 동네 경로당에 가면 늘 수면제 얘기를 하시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어제도 한숨도 못 잤어. 수면제 반 알 먹어도 안 들어서 한 알 다 먹었잖아. 이분은 저녁 8시만 되면 불 다 끄고 자리에 누우십니다. 그리고는 자야지 하면서 주문을 외우십니다. 그런데 잠이 오나요? 안 오죠. 눈을 감고 있어도 머릿속은 복잡하고 시계 소리는 천둥처럼 크게 들립니다. 지금 못 자면 내일 피곤해서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엄습하면 심장이 쿵쾅거려 더 잠이 안 옵니다. 결국 새벽녘에야 지쳐서 깜빡 잠이 드는데 일어나면 머리가 띵하고 개운치 않죠. 반면 100세 어르신들은 잠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분들은 잠이 안 오면 억지로 자려 하지 않습니다. 잠이 안 와? 그럼 안 자면 되지. 내일 낮잠 좀 자면 되고. 이렇게 태평하게 생각하십니다. 95세 최 할아버지는 밤에 잠이 안 오면 조용히 일어나서 라디오를 들으시거나 옛날 앨범을 넘겨보십니다. 그러다 하품이 나오면 그때 슬그머니 이불 속으로 들어가시죠. 잠이라는 놈은 쫓아가면 도망가고 가만히 있으면 슬그머니 다가오는 고양이 같은 놈이야. 최 할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잠 못 드는 밤을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나만의 고요한 시간으로 바꾸는 지혜입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눈을 감고 편안하게 누워 있는 것만으로도 뇌는 80% 이상 휴식을 취한다고 합니다. 잠이 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 내 몸이 쉬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편해지면 스르르 잠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잠을 잘 오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법은 밤이 아니라 낮에 있습니다. 100세 어르신들의 하루를 보면 낮에 방 안에만 틀어박혀 계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다리가 불편해도 지팡이 짚고 마당에라도 나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햇볕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낮에 햇볕을 쬐어야 밤에 잠이 오게 하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낮에 햇볕을 저축해둬야 밤에 쓸 수 있는 겁니다. 하루 30분, 딱 30분만 햇볕을 쬐어보세요.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앉아 계셔도 좋고 동네 한 바퀴 도시면 더 좋습니다. 낮에 햇볕을 쬐고 몸을 움직이면 밤이 되었을 때 우리 몸은 이제 쉴 때가 되었구나 하고 알아서 스위치를 끕니다. 낮의 활력이 밤의 숙면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집안 조명을 좀 어둡게 해두세요. 형광등 불빛이 대낮처럼 환하면 뇌가 아직 낮이네, 더 일해야겠네 하고 착각합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서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해보세요. 스마트폰이나 TV는 잠시 멀리 하시고요. 잠들기 1시간 전 뇌에게 이제 잘 시간이야 라고 신호를 보내주는 겁니다. 5번째 습관은 혼자서만 끙끙 앓지 않는 것입니다. 늙으면 아픈 게 당연하지. 자식들한테 말해봤자 걱정만 시키지. 이렇게 생각하며 꾹꾹 참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게 참 위험한 생각입니다. 고독사는 혼자 살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 아파도 아프다고 말할 곳이 없어서 생기는 겁니다. 제가 아는 80대 어르신 한 분은 평소에 나는 자식들한테 짐 되기 싫어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어느 날 가슴이 뻐근하게 아팠는데 체한 거겠지 하고 소화제만 드시고 참으셨대요. 며칠을 끙끙 앓다가 결국 쓰러지셨는데 다행히 이웃 주민이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심근경색이었는데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나중에 자식들이 달려와서 펑펑 울면서 그러더랍니다. 아버지, 제발 아프면 아프다고 말씀 좀 하세요. 그게 효도예요. 맞습니다. 아프다고 말하는 건 짐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을 지키는 가장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꼭 자식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경로당 친구도 좋고 복지관 선생님도 좋고 단골 슈퍼 사장님도 좋습니다. 나 오늘 허리가 좀 쑤시네. 어제부터 머리가 좀 띵하네. 이렇게 가볍게 털어놓을 수 있는 말벗이 있어야 합니다. 백세장수 마을에 가면 노인정 문턱이 닳도록 사람들이 드나듭니다. 모여서 별 얘기 안 합니다. 김영가 맞나? 어제 끓인 국이 좀 짜더라.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소한 수다가 생명줄이 됩니다. 서로의 안색을 살피고 안부를 묻고 챙겨주는 그 연결이 사람을 살게 합니다. 외로움은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아픔에만 집중하게 되지만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아픔을 잠시 잊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친구 한 명이면 족합니다. 오늘 당장 친구에게 전화해서 밥 한번 먹자. 고 해보세요. 그 전화 한 통이 보약 한 제보다 낫습니다. 6번째 습관은 바로 마음속 찌꺼기를 남겨두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가슴속에 맺힌 게 참 많으시죠? 시집살이 했던 서름, 자식 키우며 속 썩었던 일, 남편한테 서운했던 기억. 그 묵은 감정들이 가슴 한구석에 다리를 틀고 앉아 화병이 되고 우라통이 됩니다. 100세 할머니들에게 장수 비결이 뭐예요? 하고 물으면 열의 9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뒤끝이 없어. 마음에 담아두질 않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슬프면 울고 억울하면 욕이라도 해서 풀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감정은 똥오줌과 같습니다. 제때 배설하지 않고 몸 안에 쌓아두면 독이 됩니다. 그 독소가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염증을 만들고 암세포를 키웁니다.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욕쟁이 박할머니처럼 시원하게 욕이라도 한 바가지 하세요. 남들 들을까봐 못하겠으면 아무도 없는 방에서 베개에 얼굴 묻고 소리라도 지르세요. 아니면 종이에 미운 사람 이름 쓰고 벅벅 찢어버리세요. 노래 교실 가서 목청껏 노래 부르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중요한 건 참지 않는 것입니다. 참는 자에게 복이 온다는 말은 옛말입니다. 건강에 있어서만큼은 참는 자에게 병이 온다가 정답입니다. 마음의 하수구가 막히지 않도록 그때그때 뻥 뚫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몸도 마음도 개운해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습관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 습관은 어쩌면 생사를 가를 수도 있는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설마 별거 아니겠지 하고 넘기다가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을 피하게 해주는 결정적인 지혜입니다. 100세 어르신들은 자신의 몸을 어떻게 지켜냈을까요? 마지막 비밀이 밝혀집니다. 5번째 습관은 혼자서만 끙끙 앓지 않는 것입니다. 늙으면 여기저기 아픈 게 당연하지. 자식들한테 말해봤자 걱정만 시키고 뭐 뾰족한 수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며 꾹꾹 참으시는 분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많으시죠? 자식들 바쁜데 패 끼치기 싫어서, 남들한테 아픈 소리 하기 싫어서 입 꾹 다물고 계신 그 마음,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참 위험한 생각입니다. 고독사는 혼자 살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 아파도 아프다고 말할 곳이 없어서 생기는 겁니다. 제가 아는 80대 어르신 한 분은 평소에 나는 자식들한테 짐 되기 싫어. 죽을 때까지 내 발로 걸어 다니다 깔끔하게 갈 거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자존심이 워낙 강하신 분이라 어디가 아파도 내색 한번 안 하셨죠. 어느 날 가슴이 뻐근하게 아팠는데 어제 찬바람 쐬어서 그런가 보다, 체했나 보다 하고 소화제만 드시고 참으셨대요. 며칠을 방 안에서 혼자 끙끙 앓다가 결국 쓰러지셨는데 다행히 반찬 갖다 드리러 온 이웃 주민이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이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소식을 듣고 달려온 자식들이 병실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면서 그러더랍니다. 아버지, 제발 아프면 아프다고 말씀 좀 하세요. 그게 진짜 효도예요. 저희가 뭐 대단한 거 바랍니까? 그냥 편찮으시면 병원 모시고 가는 거, 그거 하나 하게 해달라고요. 그제야 어르신도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습니다. 아프다고 말하는 건 짐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생명을 지키는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자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기회를 주는 일입니다. 꼭 자식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멀리 사는 자식보다 가까운 이웃사촌이 낫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 친구도 좋고 복지관 선생님도 좋고 매일 가는 단골 슈퍼 사장님도 좋습니다. 나 오늘 허리가 좀 쑤시네. 어제부터 머리가 좀 띵하고 어지러워. 이렇게 가볍게 털어놓을 수 있는 말벗을 만드십시오. 백세장수 마을에 가면 노인정 문턱이 닳도록 사람들이 드나듭니다. 모여서 뭐 대단한 토론을 하는 게 아닙니다. 김영가 맞나? 얼굴이 좀 부석부석하네. 어제 잠을 좀 설쳤더니 그러네. 그럼 오늘 점심은 내가 살 테니 뜨끈한 국밥 한 그릇 먹으러 가세.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사소한 대화가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게 합니다.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들어주는 그 따뜻한 관심이 우리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외로움은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혼자 방 안에 웅크리고 있으면 아픔에만 집중하게 되지만 누군가와 함께 웃고 떠들다 보면 아픔을 잠시 잊을 수 있습니다. 통증도 덜 느껴지고 우울감도 사라집니다. 마음이 통하는 친구 한 명이면 족합니다. 오늘 당장 친구에게 전화해서 밥 한번 먹자. 고 해보세요. 나 요즘 무릎이 좀 시원찮아. 라고 툭 터놓고 말해보세요. 그 전화 한 통이 비싼 보약 한 제보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더 튼튼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6번째 습관은 바로 마음속 찌꺼기를 남겨두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가슴속에 맺힌 게 참 많으시죠? 시집살이 했던 고된 기억, 자식 키우며 속 썩었던 일, 남편한테 서운했던 기억,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했던 상처. 그 묵은 감정들이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고 가슴 한구석에 다리를 틀고 앉아 화병이 되고 우라통이 됩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가슴을 치시는 분들,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면 심장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도 안 된다고 하십니다. 그게 다 마음의 병, 화병입니다. 화병은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만성 염증을 일으켜 실제로 몸을 망가뜨리는 무서운 병입니다. 100세 할머니들에게 장수 비결이 뭐예요? 하고 물으면 열의 9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뒤끝이 없어. 마음에 담아두질 않아. 싫은 소리 들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감정을 그때그때 배설한다는 뜻입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슬프면 울고 억울하면 욕이라도 해서 풀어버린다는 겁니다. 감정은 우리가 먹는 음식과 같습니다. 좋은 감정은 영양분이 되지만 나쁜 감정은 찌꺼기가 됩니다. 찌꺼기는 똥오줌처럼 몸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제때 배설하지 않고 몸 안에 쌓아두면 독이 됩니다. 그 독소가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염증을 만들고 암세포를 키웁니다. 그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욕쟁이 박 할머니처럼 시원하게 욕이라도 한 바가지 하세요. 남들 들을까봐 못하겠으면 아무도 없는 방에서 베개에 얼굴 묻고 소리라도 지르세요. 아니면 종이에 미운 사람 이름 쓰고 하고 싶은 말 다 적은 다음에 벅벅 찢어버리세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쳤던 옛날 이야기처럼 대나무 숲을 찾을 수는 없어도 나만의 해소법을 찾아야 합니다. 집에서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고 흘러나오는 노래를 목청껏 따라 부르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가슴이 뻥 뚫릴 때까지 소리를 내보는 겁니다. 슬픈 노래 부르면서 눈물도 좀 흘리시고 신나는 노래 부르면서 박수도 치세요.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밖으로 표출하는 것 자체가 치유입니다.
수다도 좋은 방법입니다. 친구들 만나서 우리 며느리가 글쎄, 우리 영감이 말이야 하고 뒷담화 좀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라도 털어내야 속이 뚫립니다. 중요한 건 참지 않는 것입니다. 참는 자에게 복이 온다는 말은 옛말입니다. 건강에 있어서만큼은 참는 자에게 병이 온다가 정답입니다. 화가 나는데 웃고 있지 마세요. 슬픈데 괜찮은 척하지 마세요. 내 감정에 솔직해지는 것이 내 몸을 지키는 길입니다. 마음의 하수구가 막히지 않도록 그때그때 뻥 뚫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몸도 마음도 개운해지고 밤에 잠도 잘 옵니다.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습관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 습관은 어쩌면 생사를 가를 수도 있는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설마 별거 아니겠지 하고 넘기다가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을 피하게 해주는 결정적인 지혜입니다. 몸이 보내는 아주 작은 신호, 그것을 놓치지 않는 예민함이 어떻게 백세 건강을 지켜냈는지 그 마지막 비밀이 다음 장에서 밝혀집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7번째 습관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생사를 가를 수도 있는 습관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아까는 건강 염려증이 병을 키운다더니 이번에는 예민하게 굴라고요?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걱정하는 것과 알아차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김씨 아저씨처럼 혹시 병 아닐까? 하고 미리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것은 독입니다. 하지만 박할머니처럼 오늘따라 몸이 좀 이상하네 하고 변화를 알아차리는 것은 지혜입니다. 큰 병은 절대로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친절합니다. 암세포가 자라거나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 반드시 미리 신호를 보냅니다. 주인님, 지금 안쪽에 문제가 생겼어요. 빨리 좀 봐주세요.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어제 좀 무리해서 피곤한가 봐.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으로 몸의 비명을 외면합니다. 그러다가 참을 수 없을 만큼 아파져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하죠.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조금만 일찍 오셨어도. 제가 아는 95세 할머니 한 분은 평소에 병원 가는 걸 귀찮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평소와 다르게 소화가 잘 안 되고 등 쪽이 뻐근하게 아프더랍니다. 보통 같으면 체했나 보다 하고 넘겼을 텐데 그날따라 느낌이 싸하더래요. 그래서 바로 동네 내과에 갔습니다. 의사가 진찰해 보더니 큰 병원 가보라고 해서 갔는데 초기 췌장암이었습니다. 다행히 아주 초기에 발견해서 수술받고 지금은 완치되어 건강하게 지내십니다. 나중에 여쭤봤어요. 할머니, 어떻게 병원 갈 생각을 하셨어요? 할머니가 그러시더군요.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잖아. 90년 넘게 이 몸이랑 살았는데 평소랑 다른 느낌이 들면 바로 알아채야지. 그게 주인된 도리야. 이것이 바로 100세 노인의 촉입니다. 내 몸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으면 미세한 변화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 염려증과는 다릅니다. 건강 염려증은 없는 병을 만들어서 걱정하는 것이고 미세 신호 포착은 있는 병을 초기에 잡아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신호를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자동차 계기판에 빨간 불이 들어오듯이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들이 있습니다. 첫째, 이유 없는 체중 변화입니다. 다이어트도 안 했는데 갑자기 살이 쑥 빠지거나 반대로 갑자기 붓고 살이 찐다면 반드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노년기의 급격한 체중 감소는 암이나 당뇨, 갑상선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해결되지 않는 피로감입니다. 푹 잤는데도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하루 종일 몸이 물 먹은 솜처럼 무겁다면 간이나 신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기지 마시고 꼭 검사를 받아보세요. 셋째, 변의 변화입니다. 대변과 소변은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성적표입니다. 변 색깔이 갑자기 검어지거나 가늘어지지는 않았는지, 소변에 거품이 많거나 피가 섞여 나오지는 않는지 매일 아침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더럽다고 물부터 내리지 마시고 딱 3초만 들여다보세요. 그 3초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 지속되는 통증입니다. 흉통, 복통, 두통 등 몸 어딘가가 계속 아프다면 진통제만 먹고 버티지 마십시오. 진통제는 사이렌 소리를 끄는 것일 뿐 불을 끄는 게 아닙니다. 불이 났는데 사이렌 소리가 시끄럽다고 스위치만 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이 다 타버리겠죠. 통증은 우리 몸의 화재 경보기입니다. 왜 아픈지 원인을 찾아야 불을 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기 검진입니다. 앞서 제가 병원에 의존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건 아플 때마다 쪼르르 달려가서 약 타먹고 주사 맞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몸의 자연 치유력을 믿되 객관적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이용하라는 뜻입니다. 100세 어르신들은 아플 때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안 아플 때 병원에 갑니다. 선생님, 저 잘 지내고 있죠? 하고 확인 도장 받으러 가십니다. 자동차도 고장나기 전에 정기 점검받고 엔진 오일 갈아주는데 하물며 우리 몸은 어떻겠습니까? 1년에 한 번, 아니 2년에 한 번이라도 국가에서 해주는 검진은 꼭 챙겨 받으십시오. 그것이 내 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건강만큼 딱 들어맞는 분야도 없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는 예민함, 평소와 다른 느낌을 놓치지 않는 섬세함이 큰 병을 막는 최고의 방패입니다. 자, 지금까지 100세 무병장수 노인들의 7가지 비밀 습관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애쓰지 말고 몸을 믿어라. 배부르기 전에 수저를 놓아라. 운동 대신 끊임없이 움직여라. 잠과 싸우지 말고 친구가 되라.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소통하라. 감정의 찌꺼기를 남기지 마라. 몸의 작은 신호를 놓치지 마라. 어떻습니까? 듣고 보니 정말 별거 아니죠?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당장 오늘부터라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별거 아닌 습관들이 모여서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딱 하나가 남았습니다. 아는 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좋은 얘기네. 하고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당장 오늘 저녁부터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고 쉬운 3일의 기적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이 3일만 따라 해보시면 여러분의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100세 무병장수의 7가지 비밀 습관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좋은 말이네. 맞는 말이야. 혹시 이렇게 고개만 끄덕이고 영상을 끄려고 하시나요? 잠깐만요. 아직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도 뚜껑만 쳐다보고 있으면 병이 낫지 않습니다. 꿀꺽 삼켜야 내 몸에 약이 되는 법이죠. 오늘 들으신 이 이야기들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불과합니다. 실천? 말이 쉽지.
늙어서 몸도 무거운데 뭘 어떻게 해. 이렇게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아주 쉽고 간단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름하여 작심삼일의 기적입니다. 딱 3일, 오늘, 내일, 모레 딱 3일만 저를 믿고 따라와 보십시오. 거창한 계획도 돈 드는 준비물도 필요 없습니다. 1일차 비움의 날. 오늘 저녁 식사 때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밥그릇에 담긴 밥을 한 숟가락만 남기는 겁니다. 아까운데 왜 남겨? 하지 마시고 내 위장에게 주는 휴가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숟가락을 내려놓고 1분만 가만히 내 배의 느낌에 집중해 보십시오. 아, 배부르다. 가 아니라 적당하네. 하는 그 느낌을 찾아보세요. 그 한 숟가락의 비움이 여러분의 밤을 편안하게 만들고 내일 아침 속을 가볍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2일차 체험의 날.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이것부터 하십시오.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밤새 메말랐던 내 몸에 생명수를 공급하는 의식입니다. 물이 목을 타고 위장을 지나 온몸으로 퍼지는 느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창문을 활짝 열고 아침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세요. 1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행동이 잠자고 있던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를 깨워 활기찬 하루를 선물할 것입니다. 3일차 움직임의 날. 모레는 밖으로 나가십시오. 헬스장 갈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동네 한 바퀴 딱 10분만 걸어보십시오. 걸으면서 땅만 보지 말고 하늘도 보고 나무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보세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눈인사라도 한번 건네보세요. 안녕하세요. 그 짧은 인사가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세상과 연결해주는 끈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별거 아니죠? 밥 한 숟가락 덜기, 물 한 잔 마시기, 10분 걷기. 이 사소한 3일의 실천이 여러분의 몸에 건강의 씨앗을 심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겠지만 씨앗은 땅 속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어느새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맑아지는 놀라운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건강은 숙제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 나를 사랑하는 태도입니다. 나이 들어서 아픈 게 당연하지. 라는 패배감을 버리십시오. 나는 끝까지 내 발로 걷고 내 손으로 밥 먹으며 웃으며 살 거야. 라는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노년은 병원 침대 위가 아니라 따스한 햇살 아래여야 합니다. 약 냄새가 아니라 꽃내음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지난 세월 가족을 위해 세상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오신 당신의 몸을 이제는 당신 스스로가 가장 귀하게 대접해 주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비밀 노트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10년 뒤, 20년 뒤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그때 그 영상 보고 내 인생이 바뀌었어. 라고 웃으며 말씀하시는 여러분을 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